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2020년, 드디어 새해가 밝았고, 오늘 1월 2일 첫 거래일을 보냈습니다. 뭐, 연말들은 어떻게 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송년회다, 이제 또 신년회다 해서 술자리들이 좀 많으실 텐데, 무탈하게, 또 따뜻하게, 건강하게 좀 잘, 연말 연초,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뭐 연말에 아주 그냥 뭐 술독에 좀 빠져 사느라고 좀 바빴네요. 제가 뭐 평일에는 술을 잘 마시지 않는 편인데 이번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 주말 그리고 또 연말 뭐 주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퐁당퐁당 모임도 좀 많고 그랬어서 저도 최대한 조심조심 좀 매매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보통 연말에. 그래서 저번 방송에서도 올려드렸지만 제가 크리스마스 곧쯤부터 해가지고는 비중도 좀 완전히 많이 줄이고 그냥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한 정도의 매매만 이렇게 좀 이어갔고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다시 비중 늘려서 이제 술도 좀 다시 좀 줄이고 정신 차려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뭐 이제 시황 좀 설명드리기 앞서서 약간의 좀 사담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심심치 않게 재미난 일이 좀 벌어져서 제가 이제 방송한 지는 1년이 넘었는데 사실상 뭐 구독자가 아주 그렇게 많은 편은 또 아니죠. 방송하는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뭐 짧고 임팩트 있는 뭐 그런 게 좀 아니고 굉장히 길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인기 있는 또 방송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인기만 있기 위해서 조회수만 제가 이렇게 빨아먹기 위해서 그런 방송을 또 하고 싶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좋아해 주실 분들은 또 좋아해 주실 분들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결대로 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 3천 지금 뭐 얼마 몇 명 되는데 뭐 심심치 않게 저를 또 알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이 서울도 아니거든요. 특히나 뭔지 지방 지금 제가 전라도 이제 광주에 살고 있거든요. 여기가 고향이고 이제 20살 때 대학교 때문에 올라가서 뭐 이제 30 초반까지 이제 회사 생활도 서울에서 제가 쭉 하고 10년 넘게 있다가 이제 30 뭐 이제 초중반쯤에 제가 고향으로 지금 내려와서 지금 제가 이제 37세가 됐거든요. 근데 뭐 심심치 않게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생겨서 최근에 뭐 좋기도 하면서 조금 더 무섭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뭔가 좀 더 진정성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제 좁다 보니까 뭐 좀 못된 짓거리 하면은 진짜 얼굴 못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또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뭐 제가 뭐 이제 뭐 잘못을 하거나 뭐 부끄러운 과거는 없지만 뭐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방송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게 된 곳이 뭐 이렇게 길거리나 이런 곳이 아니었고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증권업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제 따로 이제 뭐 약간의 뭐랄까요? 그냥 뭐 취미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요. 아무튼 뭐 부업 정도로 이제 친구들이랑 좀 뭐 재밌게 해보려고 꽤 그래도 광주에서는 이제 가장 좀 비싼 곳이죠. 상무지구라고 있고요. 여기다가 그래도 꽤 그래도 규모가 있는 이제 이자카야를 하나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투자만 해서 하고 있고 제가 이제 평일에는 잘 없고 주말에만 그냥 한 번씩 가서 이제 보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을 종종 만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 거 유튜브가 참 좋은 게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굳이 뭐 이제 제가 뭐 홍보의 개념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 뭐 전남 쪽이나 뭐 전남 아니어도 상관은 없고요. 제가 뭐 주식적으로나 뭐 다른 쪽으로나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뭐 연락 주시고요. 뭐 술 한잔 드시러 오시면 허심탄회하게 그냥 뭐 주식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인생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너무 외롭잖아요.
그리고 뭐 맛있는 뭐 안주도 제가 뭐 서비스로도 좀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혹시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하고요. 오늘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02% 하락 마감을 했어요. 2200포인트에서 이제 뭐 마치 이렇게 지지다가 뚫어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은 한번 이렇게 밀어내는 모습이고요. 이제 전 고점인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돌리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0.63% 상승 마감을 했네요.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오전장에 강했다가 오후장에 좀 저항 맞고 밀리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좀 반대로 오후장의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양봉 마감을 하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일단은 좀 이거 강하겠다, 한 번 더 뭐 이렇게 양봉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최근에 상승폭이 조정 없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고 좀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돌파하고 이렇게 양봉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오고 나서 나오는 거 확인하고 포지션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돌파하기 전에 미리 뭐 돌파할 것을 시나리오로 세워놓고 포지션을 잡았다가 밀리게 내면은 이제 고점 매수가 되는 거니까 최대한 확인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이 이제 뭐 또 좀 쉬고 코스피가 가면서 또 한 번에 이제 키 맞추기가 뭐 이루어지는지 아니면은 코스피를 동생인 코스닥이 뭐 또 앞서 지르는 이런 흐름이 나올지 이 부분도 재밌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시황 뉴스도 오늘은 오늘도 딱히 아주 뭐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뭐 뉴스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김정은이 정면 돌파를 다짐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아예 판을 이렇게 깨는 그런 뉘앙스는 좀 아니었고 지금 뭐 한 2, 3월 정도가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좀 많고요. 연말에 개인 투자자들이 3조 8천억을 주식을 팔아치웠대요. 이제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이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15억에서 올해 10억으로 낮아지면서 굉장히 12월 달 말에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3억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물론 아주 먼 얘기긴 합니다만은 내년은 아마 훨씬 더 좀 일찍이 장이 좀 약세를 띌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약세를 띄는 그 기간도 좀 앞당겨질 거고 그 하락폭도 훨씬 좀 클 수 있겠다라는 미리 좀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내년 연말 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비 46% 정도 상승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상승이 좀 많이 있었죠. 항상 주가의 움직임은 뉴스 나오기 전에 움직인다. 그리고 테마주 쪽에서는 가장 오늘 핫했던 뉴스고요. 안철수 씨가 결국에는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씨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써니전자랑 같이 해서 방송에서 거의 한 2주간 내내 다뤄드렸던 내용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안철수 씨가 정계 복귀를 안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뭐 0%라고 봤고요. 대신에 총선 전에 복귀를 하게 될 것인지 대선 전에 복귀를 하게 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놓고 조금 고민이 있었고 총선 전에 복귀를 안 하게 돼 버리면 써니전자 또 급락을 맞아버릴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다뤄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복귀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한가도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차트고 자리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대신에 복귀를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급락도 나왔겠죠. 그리고 한번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면서 한번 급락이 한번 좀 나왔었죠. 저도 뭐 계속해서 지켜는 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뭐 안철수 씨 측근이라고 해서 정확히 복귀를 한다 안 한다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어떤 뉴스 재료를 가지고. 그래서
크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요런 거는 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몫인 것 같고, 또 어느 정도는 운에 좌우되는 매매 뭐 또 그런 운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뭐 임명을 했다는 소식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거의 이제 확정이 되면서 게임 섹터랑 지금 화장품 업계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화장품주는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게임주들은 움직임이 그렇게 최근에 없는 모습이라서 오히려 또 한번 뭐 뉴스 띄우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5G가 뭐 본격적으로 뭐 이제 뭐 시동을 건다 뭐 이러면서 좀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5G가 굉장히 움직였죠. KMW랑 오이솔루션이랑 해서 좀 움직임이 있었고 특징주로 살펴볼게요. 안철수 씨 정계 복귀 선언하면서 써니전자 안랩 움직였었고요. 써니전자는 상한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낙연 이제는 뭐 거의 전 총리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정확하게 다뤄드린 뉴스가 있었잖아요. 1월 16일 전까지 이제 사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세균 총리 표결까지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딱 부임이 되려면은 1월 16일을 넘길 수도 있다라고 봐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제대로,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임명이 딱 되고 이낙연 총리가 바통을 넘겨주는 모습이 아니라 임명되기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그림이 나와서 요거 뭐 조금 살짝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맞는데 뭐 설마 요런 것 때문에 이낙연 뭐 이제 지금 전 총리가 출마를 안 할 리는 또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보면 좋겠다 라고 제가 뉴스를 좀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고요. 아무튼 16일 전에 이제 사임하고 이제 출마 의지를 다지셨죠. 그래서 뭐 국영지 NM, 서원, 주연테크 이렇게 좀 움직였고요. 오전장에는 이제 뭐 환경환 관련주 한국랜더티가 좀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중국 공장을 뭐 이제 중국 내 시장을 뭐 뚫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으면서 관련 이제 뭐 주인 센트럴 모텍이 오늘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G 아까 말씀드렸고 S맥도 오늘 뭐 조금 움직임이 괜찮았죠. 그리고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메지온이 갭을 좀 높게 띄었다가 상승폭을 어느 정도 좀 반납을 하고 끝났고요. 젠백스는 거래대금은 정말 많이 실리는 종목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오늘 그 급등까지 하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셀리버리, CM지자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징주 살펴봤고, 오늘 이제 저희 리딩반은 사실 이게 SK 바이오랜드가 매매가 완료가 되진 않았는데 제 개인 매매 일지도 보여드리고 하려면 이 종목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복귀를 하도록 할게요.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 상장 승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상장인 회사이고 상장을 하게 되면은 시총이 한 5조 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굉장히 오래 있을 IPO 뭐 종목 중에서는 대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상 SK 바이오팜이랑 SK 바이오랜드 간에 어떤 실질적인 상관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SK 바이오팜 호재로 SK 바이오랜드가 시세를 한번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둘이 아무리 상관관계가 없다 그래도 시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런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동문이라는 이유로 뭐라는 이유로 그냥 급등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세력의 의지에 달려 있고요. 저희도 이때 저희가 접근이 들어갔어요. 21,000 요때 접근이 들어갔는데 한번 뺐죠. 근데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좀 아니었고 뭐 손절이나 뭐 이런 대응에 대한 생각을 했던 종목은 아니에요. 얘는 웬만하면 무조건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던 게 있죠. 근데 추가 매수까지는 좀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혹시 한 요 정도 가격까지 떨어졌으면 추가 매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락폭이 조금 애매했다. 그래서 추가 매수까지는 하지 않았었고 일단 홀딩을 했죠. 그래서 SK 바이오팜이 상장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나지 않을 리는 뭐 거의 사실 뭐 0.1% 0.00001%에 가깝다고 좀 봤기 때문에 문제는 상장 이제 승인은 날 텐데 이거를 시장에서 이때처럼 엮어서 호재로 받아들여서 주가를 올려놓을지 아니면 오히려 개인들만 그 기대감 때문에 갭을 띄었다가 죽어버릴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 좀 있었죠. 근데 오늘 갭이 좀 어설프게 한 1.66% 뛰어서 장중에 조금 눌리긴 했는데 그건 뭐 나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평단가가 21,400원 정도 요 정도가 됐고요. 장중에 좋은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정확하게 22,900원에 절반을 매도를 하고 얘가 이제 갓 이 매물대를 넘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절반은 팔고 절반은 좀 홀딩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밀렸어요. 근데 뭐 만약에 한 요 정도 가격까지 밀려버렸으면 이거는 단기 슈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정리를 좀 해버렸을 건데 보시면 이 전고점이 22,000원 부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고점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여기서 지지받고 일단은 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가 뭐 한 요런 정도로 또 하루 이틀 조정하다가 한 번 더 올려 세우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고 만약에 내일 바로 이렇게 봉을 좀 뽑아주면 나머지 물량도 정리를 하려고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익 실현을 했고 절반은 내일 봐서 그냥 빠르게 좀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오픈 안 하고 뭐 감출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SK 바이오랜드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저도 똑같이 개인 매매는 거의 비슷하게 좀 매매를 했어요. 이렇게 30일날 오전장에 조금 샀고요. 오늘 오전장에 추가 매수 이렇게 해서 급등할 때 이렇게 여기서 전량 매도가 들어갔고요. 눌릴 때 조금 사서 여기서 그냥 단타 치고 이렇게 두 번을 먹고 나왔던 매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 개인 매매 일지입니다. ITM 반도체가 이 상장 당시에 고가권 이렇게 세 번을 맞고 떨어졌던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아주 강한 모습이 출현을 했고요. 여기서 제가 눌림목 구간에서부터 좀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매매라고 봐도 무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살짝 따라 들어갔다가 아차 좀 싶었어요. 이거 좀 높게 샀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샀던 물량을 잠깐만 요렇게 샀던 물량을 여기서 전량 매도를 쳤어요. 좀 높게 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눌릴 때 다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한번 매도를 했고 요렇게 분할 매수해서 오늘 오전에 익절을 하고 나왔던 매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HLB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틀간 이제 몰고 가는 매매하는 거를 일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모아가서 익절하고 눌림에서 사서 반등 때 매도, 눌림에 사서 반등에 매도, 눌림에 사서 반등에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매매하고 여기서 또 익절하고 밑에서 모아가 가지고요. 또 익절로 비중 조절 조금 하고 종가 베팅 해서 오늘 오전에 전량 매도를 했고요. 지금 뭐 조금 사서 다시 좀 이제 몰아가려고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바로 치고 갔으면 당연히 뭐 불타기라도 할 마음이 좀 있었는데 갭 띄우고 좀 밀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들어서 일단 전량 정리를 했던 정리를 하는 판단을 내렸던 거고요. 지금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유일하게 쓰고 있는 보조 지표거든요. 제가 이평선 제외하고는 일봉이건 분봉이건 어떤 보조 지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선 딱 하나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선에 저항이 좀 부딪혀서 얘가 오전에 갭 떴으면 바로 이렇게 뚫어줘야 되는데 못 뚫어주니까 전량 일단 정리를 하고 눌림 구간에서 다시 좀 모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이어서 저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매매를 좀 많이 했어요. 국영GNM이 오늘 거의 시장의 뭐 스타주였다고 봐야 되겠죠. 국영GNM이랑 써니전자, 안랩은 좀 빼고요. 써니전자가 대장이니까 거래는 이제 안랩이 더 높았는데 써니전자가 거래도 실리고 대장도 대장이고요.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 써니전자, 이낙연 관련주 국영GNM, 그 다음에 S맥, 센트럴모텍, 요 정도가 오늘 시장의 중심지였다고 보고 좀 매매를 했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영GNM도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전고점을 넘겨놓고 죽여놓고 재차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맞고 떨어졌던 부분을 재차 넘기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신뢰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맞고 떨어진 데를 괜히 돈 써서 넘겼다라는 것은 뭔가 그래도 흐름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래도 좀 실렸고, 그래서 요 안에서 이렇게 좀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관종에 넣어놓고 보고 있었고요. 오늘 오전장에 파동이 한번 이렇게 나온 다음에 눌림의 구간에서 요렇게 사서 여기서 못 버텼어요. 이거는 최소한 전고점까지는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매수는 잘했죠. 매수는 잘 해놓고 여기서 갑자기 큰 물량이 나와가지고 좀 손이 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를 했는데 매도하고 나서 반등이 크게 나왔네요. 그렇게 됐고,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매매를 해가지고 넘어왔던 종목이에요. 흐름이 괜찮아서 이런 식으로 계속 양봉 뽑으면서 우상향 할 수 있는 흐름이 기대가 됐거든요.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요렇게 물량을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갖고 슈팅이 나올 때 여기서 익절을 하고 나왔던 매매고요. 동양물산은 지금 뭐 국영GNM이나 서원, 뭐 주연테크 같은 종목들에 비해 그렇게 지금 상승폭이 강하진 않은데 종목 자체가 조금 뭐랄까요, 움직임이 깔끔하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대장주는 아니지만 움직임이 좀 깔끔하다, 뭐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써니전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상따를 했습니다. 잠깐 중간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스켈, 그러니까 이런 매매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오전에 갭 띄우고 고점을 여기를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를 이제 차근차근 이게 밀리는 게 아니라 갭을 20몇 프로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툭툭툭 이렇게 밀리면 이거는 이제 오늘 볼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스물스물 채워가면서 결국에는 여기 오전 고점을 이게 색깔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겠네요. 이 오전 고점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조금만 더 가면은 여기가 이제 상한가란 말이에요. 상한가. 그러면은 여기서 보통 이 돌파할 때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확 붙으면서 상한까지 보통 찍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한까지 찍는데 바로 이렇게 잠그는 경우는 정말 센 경우고,
한번 찍고 또 밀린 다음에 또 차근차근 물량 소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상한가를 안착하거나 안착하지 못하고 밀리거나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 없이 그냥 홀딩했으면 그냥 이제 홀딩한 채로 가는 거지만, 여기서 사서 어차피 찍고 떨어질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한번 먹고 나오고 기다렸다가 뭐 이런 어설픈 구간에서 다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상한가를 들어가면 그때 따라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가 갈 것 같아서 26%대, 뭐 27%대 이런 어설픈 구간에서 매매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얘는 웬만하면 오늘 상한가 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최근 장에 보시면은 최근 이 12월 달은 10월 달은 상한가 장이었어요. 상따기 정말 좋은 장이었고요. 근데 이제 11월 중순 넘어가고 12월 들어오면서는 상따를 할 수 있는 장이 아니었거든요. 상한가 가는 종목도 거의 없었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저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설픈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매매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상한가 들어갈 때 따라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오늘 설명이 너무 기네요. 그 다음에 오늘 5G 관련주였던 KMW가 이거 뉴스는 계속 나오고 5G 뭐 섹터 뭐 유망합니다. 조정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이제는 사셔야 됩니다. 계속 언론에서는 릴리즈 되고 뭐 그러는데 계속해서 안 움직였죠. 얘 혼자만. 그러면서 야, 뭐 다른 애들은 또 예를 들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막 가기도 했고요. 근데 혼자만 안 움직이고 계속 이러고 있더니 결국은 오늘 여기 전고점 딱 넘기면서 양봉원 하나 뿜어주는 굉장히 멋진 모습이네요. 다시금 이제 대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뭐 5G 섹터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저는 KMW랑 오이솔루션 두 종목을 아직까지는 제일 좀 좋게 보고 지금 관종에 넣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전기차 관련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때만 봐도 끼가 참 좋죠. 여기 보면은 거의 2연상 후에 갭까지 하면 거의 3연상을 갔던, 이날까지 하면 뭐 정말 폭등했던 종목이잖아요. 참 이 종목 끼가 좋기 때문에 여기를 넘길 때부터 저도 되게 유심히 보고 있었고요. 눌림 주면 얘도 저도 이제 잡아 보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켜는 보고 있었는데, 생각하는 자리까지 좀 주지 않았어요. 여기 눌림에서도 제가 한 조금 더 떨어지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격을 주지 않고 갔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매매를 하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흐름을 뭐 이렇게 이제 넘겨놨기 때문에 요 구간 안에서 좀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러다가 전고점이 여긴데, 전고점을 넘기기까지는 그렇게 좀 쉽진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 한번 매매 계획을 잡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화장품을 제가 장중에 얘가 봉이 요렇게만 있을 때 11,200원에서 저항을 맞고 있을 때, 얘 이렇게 끝나면 오늘 종가 베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오늘 종가 베팅 대상으로 사봤던 종목은 한국화장품이랑 코스모학 이렇게 두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제 생각보다 좀 종가에 너무 많이 떠버리는 바람에 둘 다 일단은 매수 결정을 좀 하지는 못했습니다. 내일이랑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정치 테마주는 계속해서 총선까지 봐야 되겠죠. 지금 이낙연 관련주는 서원이 사실은 좀 많이 올랐어요. 파동으로 치면 거의 지금 3파동 나오고 고점인 쌍봉의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을 한 파동으로 쳐주느냐
아니면 그냥 앞산을 만들어 놓은 정도의 개념으로 보느냐, 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적어 보이지만 그래도 한 50% 파동은 되니까 저는 한 파동으로 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파동 후 지금 쌍봉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서원이 이제 많이 올랐다 보니까 구경 GNM이 좀 대장으로 치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범양건현도 뭐 경고 딱지가 좀 풀리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급락이 한번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추세를 좀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돌파하는 흐름보다는 돌파할 것처럼 이렇게 수렴시켜 놓고 고가권이잖아요, 워낙 떨구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파하고 나서 단타로 접근해도 늦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환경 관련주는 조금 저는 사실 손이 좀 안 갑니다. 손이 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정세균 뭐 이제 총리 후보자 관련주도 또 이제 그 임명될 때쯤 해가지고 한번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맥은 단기과열 뭐 예고가 좀 떴고, 얘도 이제는 좀 조정 구간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싶네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결국은 여기 전고점까지 한번 보러 가느냐, 요거 한번 지켜봐야 될고요. 지금 전고점 트리오가 이렇게 세 종목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알테오젠 전고점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그 다음에 젠백스도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메지오는 조금 이제 많이 남긴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임상 3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 기대감으로 만들어낸 고점이 이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건 유의미한 뭔가 좀 데이터를 얻지 못해서 떨어졌는데, 성공 기대감으로 만들어낸 고점까지 얘가 갈까, 아무리 지금 시장이 좋고 받쳐준다고 치지만 뚫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메지오는 이제는 좀 많이 좀 눌림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훨씬 가격이 바닥을 다지는 안정권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 뭐 헬릭스미스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공략하기에는 좀 마음이 편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뭐 종목들 ABL바이오, 티움바이오, 앞타바이오, 뭐 HLB 이렇게 있는데요. 항상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살짝 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있을 때 조금 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끌어올렸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뛰어들면 그때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올려놓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너도 나도 지금 뭐 JP모건 헬스케어 뭐 지금 재료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또 이렇게 떨궜다가 재료 임박해서 다시 한번 또 올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졌네요. 새해 첫날이라서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았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